자, 그럼 당뇨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혈당을 체크해서 하는데요. 보통 공복의 혈당에서 100 이하가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요. 당뇨가 진단이 되기 위해서는 공복에 126 이상이 나올 때 당뇨의 진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0에서 125 사이는 우리가 프리다이비티스, 즉 당뇨 전 단계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이라든지 아니면 꼭 당뇨의 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75g 당뇨 부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75g의 당을 섭취를 한 후에 2시간 있다가 재서 200 이상이 나오면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검사가 현실적으로 잘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바쁜 내과에서 어떤 환자를 가지고 피 검사를 했는데 100에서 125 사이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또 뭘 먹이고 2시간 있다 다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환자도 싫어하고 바쁜 병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좀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1C, 그것이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체크합니다. 그렇게 하다 2009년부터 미국의 당뇨 학회에서도 자, A1C, 그 당화 혈색소를 가지고 당뇨의 진단 크라이테리아에 넣자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당뇨의 진단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 번의 테스트로 정확하게 당뇨를 진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A1C로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1C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집에서 당뇨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바늘로 찔러서 손가락을 찔러서 그 피를 기계에 넣어가지고 하는 테스트를 말하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금 찔러가지고 여기 기계에 넣는 그 순간의 혈당입니다. 자, 그 순간의 혈당인 반면에 A1C 아니면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평균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꼭 필요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두 개 다 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뇨를 치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매일마다 당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하는데 자기는 항상 혈당이 좋다. 그래서 나는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당화혈색소를 검사를 하면 굉장히 엉망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경우는 아침에 공복에는 예를 들어서 뭐 110이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매일마다 10년 동안 아침에만 쟀던 사람이었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한 번도 잰 적이 없었다. 그리고 뭐 당화혈색소도 한 번도 잰 적이 없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나중에 당화혈색소를 한 번 쟀더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 말인즉슨 아침 공복 혈당은 낮을지언정 그 다음에 점심이나 저녁에 혈당이 꽤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침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점심을 많이 하고 저녁을 거의 안 먹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침 혈당을 재면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점심을 좀 적게 먹고 아침을 굉장히 많이 안 좋게 먹었다고 하면 아침 식사 후에는 혈당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지만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침 혈당은 오히려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꼭 당뇨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정상 수치라고 해도. 왜냐하면 다른 시간에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개월의 평균 수치를 봐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3개월에 한 번 꼭 체크를 하라고 나와 있죠. 당뇨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
당뇨가 없으신 분이라면 이제 고위험군이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뭐 1년에 한번 우리가 건강 검진으로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당뇨 검사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3개월에 한번 찔려서 피를 빼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침마다 그거 하는데 굳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아예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3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뭐 6.0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200으로 올라간 것이 꼭 큰 문제는 없죠.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뭐 간다. 트래픽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운전자한테 달리라고 4시간 만에 달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400마일 거리를 예를 들어 간다고 하면 400마일 거리를 예를 들어 가는데 4시간 만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1시간에 100마일을 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4시간 동안 가는 시간에 어떤 시점에 전화를 해서 지금 몇 마일로 달리냐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갑자기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내가 4시간 안에 5번을 전화를 했는데 5번 전화할 때마다 자기는 실제로 50마일로만 가고 있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4시간 만에 거기를 갔다고 하면 전화할 때마다 50마일로 가고 있었으면 다른 시간에 내가 전화를 안 했을 시간에는 150마일, 120마일로 달렸다는 이야기죠. 그것과 똑같이 당뇨에서도 내가 순간 혈당이 항상 내가 재는데 100인데 A1C가 8.5다. 그 말인즉슨 내가 꼭 재는 시간이 항상 일정했을 경우에 그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에 혈당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혈당을 잰 것과 A1C가 비슷하게 맞아 들으면 그때 그때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맞는다면 내가 다른 시간에 재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는 아니면 뭐 한 번이라는 것이 뭐 한 달 정도 뭐 이렇게는 꼭 아침마다 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식전에 그리고 식후 그리고 점심 전 점심 후 저녁 전 저녁 후 하루에 6번을 재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항상 나의 평균 아침 식사가 이렇다. 그러면 아침 식전에 한 번, 식후에 한 번, 내가 평균 점심이 이렇다 할 때 식전, 식후 2시간 후에 그리고 저녁도 평균 저녁에 식전 그리고 식후 2시간 후에 재봐서 그 식전과 식후의 변화가 어떻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계기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이었다. 근데 어떤 분의 A1C가 6.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8.0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A1C도 똑같다. 그러면 그럼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의 식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당이 변화되는 것을 알아보려면 아침에 식전에 100이었는데 식후에 300이 됐다. 근데 점심 때는 아침에 100에 170 정도까지만 오르고 저녁에 100에 170이다. 그러면 아침에 뭘 먹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아침에 먹는 스타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뇨 식단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기를 쓰다 보면 자기가 그것을 안 가르쳐줘도 알게 되죠. 왜냐면 자기가 해보면 100이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300이 올라가고 100이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170 정도밖에 안 올라가더라.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음식이 자기한테 더 많이 올라가는지를 찾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당뇨의 치료에서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당뇨 식단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유익한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죠. 그리고 이분과 저분 똑같은 밥상에서 남편분과 그 와이프가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같은 밥상에서 당이 똑같은 당뇨가 있더라도 당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밥상에서 어떤 거를 더 드셨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음식 몇 가지 드신 거를 적어 온다고 해서 꼭 그게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그 밥상 차려진 것을 가지고 어떤 거를 더 먹는지를 하나하나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밥상이 나왔을 때 나는 이런 밥상이 나왔을 때는 100에서 300까지 올라가는데 내 와이프는 이런 밥상일 때는 똑같은 당뇨가 있었을 때 100에서 150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다른 밥상일 때는 내 와이프는 100에서 300까지 올라간다. 얘를 똑같은 밥상을 했을 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음식 한 가지 한국 사람들은 반찬이 많기 때문에 음식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하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식사 밥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먹었을 때 나는 어떻구나라는 거를 평균을 대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맞춰가는 식사 조절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당뇨에서 A1C 그 당화혈색소 그것이 중요하지만 순간 혈당인 찍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거에서도 식전과 식후를 매일마다 해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당뇨가 조절이 안 될 때 식사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사, 어떤 종류의 음식에 내가 더 많이 먹어서 더 문제가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당뇨의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지금 당뇨 학회에서 뭐 꼭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뭐 다른 의사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모든 의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하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섬세하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해서 섬세하게 한 거를 하면 몇백 페이지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매니지먼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환자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찔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환자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뇨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를 하면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르니까 내가 그걸 찔러봐서 어떤 음식을 파악을 하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자신에게 맞는 거를 하는 계기를 꼭 하셔서 그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한 번이나 아니면 종종 당뇨가 조절이 안 될 때 해보셔서 찾아가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당뇨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내과에서 이제 당화혈색소 A1C로 가지고 당뇨를 진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6.4가 나왔으면 당뇨가 아니죠. 당뇨 전 단계. 6.5가 나왔으면 당뇨입니다. 0.1의 차이인데 당뇨이고 당뇨 아닌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진단과 당뇨 전 단계가 당뇨의 진단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가 그 페이퍼상으로 행정적인 문제로 자, 당뇨라고 진단이 나오게 되면 벌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안과 의사를 가서 눈 검사를 해야 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수치도 훨씬 더 스트릭하게 해야 되고, 다리에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해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되는데 6.4면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환자 입장에서도 당뇨네요라고 해서 약을 시작하는 것과 당뇨가 아니네요와 근데 조심은 좀 하세요 하는 것은 환자가 받아들이는 거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죠.
당뇨를 받으면 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당뇨가 아니었는데 당뇨가 생겼구나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당뇨 전당이니까 연세가 좀 드시니까 좀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는 뭐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서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6.4였던 사람이 계속 6.4가 있고 한 분은 6.5로 당뇨 진단을 받고 그 다음부터 철저한 관리를 했다면 어떤 분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6.5였겠죠. 왜냐면 그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식사도 더 잘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우리가 LA 캘리포니아에 55마일이 스피드 리밋인데 경찰들이 65마일부터 티켓을 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64마일로 가는 사람한테는 티켓을 안 주고 65마일로 가는 사람은 티켓을 띈다고 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64마일과 65마일은. 그러면 당뇨도 행정적으로는 6.4와 6.5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6.4나 6.5는 똑같죠. 운전을 할 때 64마일로 간다고 사고가 들라고 65마일로 갔을 때 사고가 더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의사들이 6.5부터 당뇨라고 하자 하고 인위로 결정을 한 거지 자신의 몸에는 6.4와 6.5는 거의 비슷하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6.4로 당뇨 전 단계가 됐다면 자신은 당뇨가 됐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철저한 식사 조절을 하시는 게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의사로서 6.5가 안 됐기 때문에 당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은 환자가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은 아니죠. 자, 여기서 제가 길게 말씀은 드렸지만 꽤 복잡한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한 분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한테는 저렇게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그 환자마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 가지고 앞으로 혼자서 한번 해보겠다.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해서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됐다라는 거는 각각의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해서 꼭 그 지도하에 하시기를 다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